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새언니는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능력자입니다. 업무 처리 하나하나가 완벽하다 보니 승진도 남들보다 빠른 편이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새언니는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그런 성향이 강한 추진력과 뛰어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때로는 너무 높은 기준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새언니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는 말에 부모님은 대놓고 흐뭇해하셨어요. 새언니가 돌아가고 난 뒤 입이 귀에 걸린 채 엄마가 연신 감탄사를 외쳤거든요. 세상에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다르긴 다르네. 어쩜 그렇게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지 듣는 내내 감탄했잖니. 그러게 나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했어. 옷도 얼마나 세련되게 입었니? 나도 저렇게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참 부럽더라. 너도 신경 좀 써서 입고 다녀.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맨날 그렇게 대충 입고 다니고 있어. 엄마,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난 지금 내 스타일이 제일 좋거든? 제가 입을 삐죽이며 투덜댔지만 엄마는 새언니의 모습이 꽤나 만족스러웠던 모양으로 한동안 미소를 지으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한 뒤 부모님은 점점 피곤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언니의 철두철미한 성격이 그저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완벽주의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꽤나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새언니를 입이 닳도록 칭찬했습니다. 진이한테 들어보니까 그 결혼식장이 가성비가 좋아서 선택했다지 뭐니. 근데 내 친구들이 다들 음식도 맛있었고 호텔 못지않다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나도 가서 보고 가격 대비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야.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똑 부러지던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었잖니.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커플이 그렇게 많다던데 오빠랑 새언니는 큰 마찰 없이 스무스하게 지나가긴 했지. 그게 다 진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야무져서 그런 거라니까. 알았어. 엄마 요즘 팔불출된 거 알아? 제가 웃으며 엄마를 살짝 놀렸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흐뭇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새언니에 대한 만족감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와 새언니를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언니의 철두철미하고 빈틈없는 성격을 제대로 실감한 건 결혼 후 한 달쯤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 집들이 때였어요. 그날 온 가족이 새언니네 집들이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엄마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하는데 니들 이모부 이름은 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 이모부 이름을 물어보다니?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엄마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진이가 네 오빠한테 이모부 이름을 물어봤대. 근데 예준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묻더라니까. 진짜? 근데 왜 굳이 이모부 이름을 물어봐? 나도 이상해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꼭 참석자 명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참석자 명단? 집들이 하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하지?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는데요. 집들이라고 하면 그냥 가족과 편하게 밥 먹고 담소 나누는 자리인데 굳이 참석자 명단까지 챙길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엄마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는데 진이가 하는 말이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만 하더라니까. 새언니 성격이 워낙 철두철미하잖아. 집들이도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가 보네. 근데 이모랑 이모부까지 초대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살짝 물어봤거든. 진이 말로는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라면서 밝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근데 엄마, 돈 봉투 준비했지? 그럼 당연히 준비했지. 내가 어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일찍 가겠다고 했는데 새언니가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는 건데 그냥 가서 얻어먹기만 하는 게 좀 눈치 보이네. 진이 성격상 누가 살림에 손대고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 말을 안 꺼낸 것도 아니고 물어봤으면 됐어. 그렇게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뒷좌석에 앉은 제가 고개를 들어 슬쩍 아빠의 옆모습을 살펴봤더니 입가에 은근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네 집들이에 간다는 사실이 내심 기쁜 것 같아 보였어요. 오빠네 집에 도착할 때쯤 마침 이모와 이모부도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숨을 삼켰어요.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참석 인원의 이름표가 정갈하게 배열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좌석까지 지정된 듯 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매니저처럼 새언니가 한 사람씩 자리를 안내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직접 제작한 메뉴판을 하나씩 건넸어요. 메뉴판을 펼쳐보며 우리 가족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할 말을 잃었는데요.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 그리고 디저트까지 모든 코스가 마치 호텔 레스토랑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끼 식사라기보다는 정식 코스 요리에 가까운 구성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때 새언니가 주방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의 셰프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식사를 책임질 수석 셰프 이민지입니다. 새언니가 소개하자 단정한 셰프 복장을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그날의 메뉴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을 받은 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들이의 셰프라니요. 배달음식이나 간단한 요리를 생각했던 우리는 그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새언니를 살짝 불러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얘, 집들이의 셰프까지 부른 거니? 우리는 그냥 배달음식만 먹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니? 그러자 새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어머님, 민지 셰프는 제 친구예요. 뭐? 친구? 네, 사실 민지가 셰프로 일하고 있거든요. 결혼 선물 겸해서 집들이 음식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도 민지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줬거든요.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돕는 거죠 뭐. 그 어른들 말로 품앗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와서 세팅이랑 서빙을 돕고 싶어 했는데 혹시나 부담스러우실까봐 민지 혼자만 불렀어요. 그래? 참 고마운 친구네. 그럼 저는 서빙을 위해 이만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고급 요리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분주히 서빙을 시작했고 셰프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설명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먹으면 가장 맛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가족은 감탄하면서도 살짝 부담을 느꼈지만 그만큼 정성스러운 준비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나, 난 살다 그런 집들이는 처음이었잖니. 니들 이모랑 이모부도 신기하다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게, 새언니 진짜 대단하다. 아니 무슨 집들이를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옷까지 완벽하게 갖춰입고 서빙하는 거 보고 빵 터졌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너무 격식 차린 모습에 어찌나 웃음이 나든지 웃음 참느라 혼났잖니. 하지만 그러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근데 난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되다니? 오늘 보니까 새언니가 뭐든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 앞으로 가족 행사 때마다 엄청 피곤해질 것 같아서 말이야. 순간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는데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래도 부족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얼굴에는 살짝 먹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엄마는 내색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문제는 집들이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아빠의 생신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새언니의 완벽주의를 다시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조금 있으면 아빠 생일이잖니? 그렇지. 그렇잖아도 장소를 어디로 예약해야 하나 상의하려고 했어. 평소 부모님 생신에는 다 함께 외식을 했다 보니 외식 장소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 엄마가 머뭇거리다 입을 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글쎄 진이가 생일상을 직접 차린다고 하지 뭐니. 뭐? 새언니가 직접 생일상을 차린다고? 그렇다니까. 순간 귀를 의심한 채 제가 급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냥 밖에서 먹자고 하지 그랬어. 나도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진이 말로는 첫 생신상은 직접 차리고 싶었다고 하잖니. 진이가 워낙 완강하게 고집을 부려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 새언니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 성격에 장난 아니게 준비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굳이 차리겠다고 하는 걸 말릴 수가 있어야지. 내가 볼 때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 엄마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살짝 걱정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아빠 생신날이 다가왔고 예상대로 새언니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것 같아 보였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전날 밤부터 꼬박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우리가 오빠네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 위에는 보기만 해도 정성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새언니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듯 새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이야, 너 혹시 밤샌 거니? 그제야 새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평소 깔끔하게 묶여있던 머리카락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야? 어제 저녁부터요. 원래 새벽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계속 손보다 보니까 결국 밤을 꼬박 새버린 거 있죠. 모두가 깜짝 놀라 새언니를 쳐다봤는데요. 엄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맙소사, 그냥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는데 뭘 이렇게 무리를 했어. 원래 제 성격이 일단 시작하면 완벽하게 끝장을 봐야 속이 후련한 성격이거든요. 마음은 고맙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외식하자꾸나. 생일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얼굴 마주보고 맛있게 밥 한 끼 먹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엄마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지만 새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생신상이랑 아가씨 생일상까지는 차려드리고요. 순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제 생일상이라고 했어요? 네, 결혼 전부터 가족들 첫 생일상은 꼭 직접 차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언니, 제 생일상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제서야 아빠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진이야, 네 정성은 정말 고맙지만 몸 상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 다음부터는 무리하지 말고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모여서 밥만 먹자꾸나. 아빠 말에 새언니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피곤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새언니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을 보다가 또다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거실 중앙에 놓인 탁자 위에 생선구이, 산적, 갈비찜, 더덕구이며 잡채, 거기다 미역국까지 곁들여져 있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완벽했는데요.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 한 상이었어요. 게다가 후식으로 쫀득한 인절미와 달달한 약식이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 그 모든 걸 직접 만들었다는 말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맛도 훌륭했기에 음식을 한 입 맛보던 순간 감탄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치 엄마? 제가 감탄하며 말을 건네자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전부 다 맛있네. 정말 못하는 게 없네. 칭찬을 받자 새언니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새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 그치만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며느리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요즘은 다들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새언니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입을 뗐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생신상만큼은 꼭 직접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괜찮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일 때는 무조건 외식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요리를 잘 못해서 아빠 생신날 미역국 한번 끓여드릴 생각도 못했거든요. 새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고 곧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바뀌었어요. 새언니가 가족들 생일상을 직접 차려줬거든요. 생신날 따뜻한 미역국을 드시던 아빠가 눈시울을 붉히시는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저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말을 듣자 우리도 자연스레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엄마가 새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요즘은 시부모 생신상 차리는 걸 시집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참 대단하네. 새언니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새언니가 차려줬던 아빠 생신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새언니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는데 새언니가 많이 컸다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생일마다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게 제겐 큰 기쁨이 됐어요. 물론 힘들긴 해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엄마가 살며시 미소 지으며 새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음은 참 예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그럼 첫 생일상만 차리고 앞으로는 다 같이 외식하자. 엄마의 말에 새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 고부 갈등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새언니의 철두철미한 성격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은 감탄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을 때였는데 새언니가 며칠 동안 공들여 작성한 여행 일정표가 있었고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여행 코스 하나하나가 알차고 유익하긴 했지만 문제는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는 빡빡한 일정 덕에 모두가 녹초가 된 채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새언니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천했는데 그러다 보니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새언니 앞에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계획이 실행될까봐 겁부터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무심코 저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가은이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새언니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이상형 있으면 말해봐요. 제가 전국을 뒤져서라도 꼭 찾아줄게요. 그 순간 비상 상황임을 감지했기에 제가 빠른 속도로 대답했어요. 언니, 저는 진짜 괜찮아요. 사실은 지금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는데요. 엄마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제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결혼하라고 닥달할까봐 말 안 했지. 지금 잘 만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일단 그렇게 둘러댔더니 다행히 새언니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새언니와 오빠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폭풍 질문을 퍼부었어요. 어디서 만났어? 같은 회사 사람이야? 나이는 몇 살이야? 집은 어디고? 제가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사실은 거짓말이야. 뭐? 거짓말이라니? 엄마가 새언니 앞에서 그런 말 꺼내서 내가 급하게 거짓말한 거잖아.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니? 좋다가 말 안 내. 엄마가 실망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야? 진짜라니까. 아까 새언니가 휴대폰 들고 내 말 받아 적을 준비하는 거 못 봤어? 만약에 내가 거짓말 안 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걸? 아마 다음 주부터 매주 맞선이 잡혔을 거야. 엄마, 그렇게 내가 새언니 앞에서는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괜히 골치 아파지니까 제발 좀 말 조심해.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잖아. 근데 진짜로 좋다 말았네. 그럼 정말로 만나는 사람 없는 거야? 글쎄 없다니까. 제 대답에 엄마가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말했어요. 엄마, 제발 말 조심 좀 해. 괜히 또 말 실수해서 난리 나지 말고. 엄마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는데요. 그 뒤에도 엄마의 말실수는 계속되었고 종종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엄마와 이모가 함께 운영하는 순대국밥집에서 생긴 일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아빠와 이모부가 퇴직하면 생활을 책임질 생각으로 식당을 열었어요. 예전에 이모부가 잠시 회사를 그만뒀을 때 이모가 순대국밥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나름 자신이 있다고 했거든요. 식당은 회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있어서 점심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장사는 영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도 적자가 나는 건 아니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두 분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리는 엄마와 이모가 담당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홀서빙 아르바이트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새로 뽑아도 얼마 안가 힘들다며 그만두기 일쑤였거든요. 그날도 퇴근하고 식당으로 오라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갔더니 뜻밖에도 새언니와 오빠가 와 있었어요. 들어보니 저녁을 먹고 갈 겸 들렀다고 했고 저도 옆에 앉아 국밥을 시켜서 함께 먹으며 가게를 둘러보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뽑았던 아르바이트생은 어디 갔어? 제 말에 엄마가 한숨을 쉬며 손을 휘 내저었어요. 말도 마라.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가버렸어. 힘들다고 못하겠대. 또 나갔어? 그럼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는데? 네 이모 친구한테 부탁해서 점심 장사만 도와달라고 했지. 내내 일하다가 조금 전에 갔어. 어차피 저녁에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뭐. 요즘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쳐서 가버리니 눈치 보면서 일 시켜야 하고 일은 또 얼마나 못하는지 속이 터진다니까.
엄마가 한참을 하소연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새언니가 갑자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면접을 잘 보셔야 해요. 이런 조그만 순댓국밥집에서 면접을 잘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하지만 새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뽑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제가 면접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새언니의 선언에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그 타이밍에 눈치 없는 오빠도 거들고 나섰어요. 엄마, 진이가 면접 잘 보기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람 관상만 봐도 기가 막히게 성향을 잘 알아맞힌다니까요. 맞아요, 어머님. 회사에서 면접을 자주 보다 보니까 아예 관상학자를 찾아가서 배우기까지 했어요. 뭐? 관상을 배우기까지 했다고? 네, 사람 한 명 잘못 뽑으면 두고두고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새언니가 말하는 내내 엄마 얼굴이 그늘져 있었지만 새언니가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자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새언니가 정말 면접을 보겠다고 나섰고 며칠 후 식당에 가서 직접 사람을 뽑겠다면서 회사에 휴가까지 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새언니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문득 걱정이 되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면접은 잘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엄마의 한숨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말도 마라. 내가 요즘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니까.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사람들이 면접 보러 올 때마다 진이가 전부 돌려보내고 있잖니. 덕분에 우리도 죽을 맛이라니까. 도대체 면접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래? 무슨 면접을 대기업 면접처럼 보고 있다니까. 어젠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 이러다 식당 문 닫을 때까지 사람 못 뽑을 것 같아. 엄마가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게 내가 새언니 앞에서 그런 얘기 절대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괜히 하소연해서 이렇게 된 건데 누굴 원망하겠어? 그러니까 말이다. 근데 어쩌겠니? 이미 이렇게 된 걸. 그럼 나도 당분간 식당에 가서 도울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진이가 휴가 냈잖아. 지금 식당에서 직접 일하면서 면접까지 보고 있거든. 근데 다행히도 휴가가 내일 모레면 끝이래. 그럼 면접도 자연스레 끝나겠지 뭐. 엄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가은아, 이번에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 말이야.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지 친절하지.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다니까.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더라. 진이가 정말로 사람 볼 줄 알더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고.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사업이 힘들어져서 낮에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가서 아버지 일을 돕는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그렇게나 성실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고학력자가 순댓국밥집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들어보니까 고학력자에다가 나이도 30살 중반이다 보니까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다나 봐. 그러다 보니 닥치는 대로 일자리 찾다가 우리 가게에 직원 구함이라는 전단지가 붙어있는 걸 보고는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 이름이 김민석인데 어찌나 성실한지 몰라. 진짜로 새언니가 사람 볼 줄 아나 보다.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이 엄청 똑똑해. 거기다 이번 주 주말에 장사 끝나고 부진 분석인가 뭔가 회의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 가게 개선할 점도 틈틈이 확인하더라니까. 아니 순댓국밥집에서 무슨 회의를 해?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부진 분석할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지. 저녁에 가게에 손님이 없는 원인 분석을 해야 한다며 네 새언니가 민석이한테 과제를 줬다잖니. 엄마가 민석이란 직원의 칭찬을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궁금해졌는데요. 며칠 뒤 부진 대책회의라는 게 열린다는 말에 결국 저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순대국밥집에서 대체 무슨 대단한 회의를 한다는 건지 그저 형식적인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참석해보니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민석 씨가 제시한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회의의 주최자는 당연히 새언니였고 새언니가 단정한 얼굴로 민석 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민석 씨, 그동안 가게를 지켜보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도 며칠 일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놨거든요. 새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일도 하고 면접도 보면서 그런 것까지 파악했단 말이야? 그냥 오며가며 봤어요. 그래서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 씨를 바라보자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나갔어요. 그럼 제가 지켜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대국밥에 들어가는 순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대가 문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새언니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말해보시겠어요? 민석 씨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순댓국을 좋아하고 자주 먹다 보니 느낀 건데요. 보통 순댓국에는 찰순대 대신 고기 순대를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실제로 저번에 어떤 손님도 순대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하긴 순대 맛이 좀 애매하다는 말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었지.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민석 씨의 분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파랑 부추는 미리 꺼내놓으면 금방 말라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손님들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바로바로 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반찬 문제입니다. 현재 깍두기와 배추김치를 제공하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이 깍두기만 먹고 김치는 거의 남기고 가거든요. 차라리 깍두기만 제공하거나 김치 레시피를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민석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새언니가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너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사실은 여기서 일하면서 순대에 대해 분석하고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민석 씨 말처럼 국밥에는 고기 순대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국물 맛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일하면서 김치가 많이 남는 걸 봤어요. 역시 민석 씨가 제대로 파악했네요. 새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이대로 개선하시면 가게 매출이 확 오를 거예요. 그것만 개선하면 진짜로 매출이 오를 거란 말이야? 사업을 하면서 고객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도 순대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그래도 지금껏 장사를 잘해왔는데 바꾸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네 이모도 기분이 살짝 상한 것 같더라고. 잠시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엄마,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 내 친구 중에 글을 쓰는 애가 있는데 웹소설을 아무리 올려도 반응이 없어. 그럼 소설이 재미없는 거겠지. 바로 그거야. 독자들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본인만 괜찮다고 우기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엄마랑 이모는 괜찮다고 하지만 손님들이 맛없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엄마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기에 한 가지를 더 예로 들었습니다. 예전에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본인은 몸에 좋은 재료를 가득 넣어서 고추장을 만들었거든. 근데 손님들이 떡볶이를 다 남기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마트에서 파는 고추장으로 바꿔보라고 조언했어. 처음에는 웃어넘겼는데
이써야 본전이란 생각에 한번 바꿔봤더니 그날부터 손님들이 맛있다고 계속 찾아오더래. 그제서야 엄마가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예시를 들었고, 며칠 뒤 가게에는 새언니와 민석 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저녁 장사까지 바빠지면서 결국 이모부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에 합류했는데요. 이모부 월급이 많지 않았던 터라 그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민석 씨 아버지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민석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민석 씨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민석 씨를 의도적으로 집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새언니까지 합세해서 민석 씨와 저를 이어주려고 여념이 없었거든요. 결국 새언니의 놀라운 프로젝트 덕에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그날 가게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거든요. 그동안 우연히 소개팅을 하거나 해도 대부분은 가벼워 보이거나 다른 생각에 있는 듯 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민석 씨는 진정성이 있고 목표도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민석 씨 역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에게 실망한 적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그의 배경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배경이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봐준 것에 대해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며칠 전 사돈 어르신 전화를 받고 난 뒤 엄마가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사돈이 피곤한 딸이라고 미안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나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그까짓 거 조금 피곤하게 하면 뭐 어때? 복덩이인데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지. 난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엄마의 말을 들으며 만약 새언니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까탈스럽다고 불만만 가졌더라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새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